네, 안녕하세요. 산업보건 연구를 4차 혁명 시대에 할 때 같이 고민해야 될 점 몇 가지가 생각이 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영상과 그리고 논문 보면서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에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게 아마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존에서 이 영상에서 보시면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창고에서 포장대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 영상이고요. 2015년도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기계들이 각자의 코딩 프로그램에 된 대로 그 각자의 테이블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품목을 주문을 하면 그게 어디 있는지를 가서 요게 요 가운데 있는 게 싹 올라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올려서 이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품목, 예를 들어서 카팔론이란 걸 신청했으면 원하는 대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자, 이동을 합니다. 잘 움직이네요. 자, 이동을 해서 사람한테까지 오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확인을 하고 이걸 포장대에 두면 우리가 원하는 주소로 이제 발송이 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량물은 기계가 하죠. 근데 요때 이 기계는 이제 중량물을 담기 때문에 고정형인 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요때 요 분이 하시는 일은 경계의 일이죠. 감시, 관찰, 경계. 그래서 중량물이라든가 옮긴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 위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장입니다. 선별과 포장인데요. 포장하는 걸 보면 이렇게 사람이 포장을 하는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물품의 크기도 다르고 물품의 모양도 다르니까 포장은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 됐는데요. 요때 다시 보면 아까 포장을 했던 것도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하지 않고요. 비정형인 것도 이제 공기 흡입 방식으로 비정형인 것도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포장도 여기 보시면 포장지를 잘라서 상품의 크기가 입력이 되면 포장지를 잘라서 옮긴 다음에 다시 이게 포장의 역할을 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은 기계가 이렇게 고장 났을 때 가서 보는 거죠. 네, 기계가 고장 났을 때 가서 보는 역할, 감시와 경계, 그리고 이외에도 비정형적인 작업이 있다면 이제 사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2000 몇 년 전에 유럽 연합에서 보고서로 하나 썼는데요. 결국에는 자동화가 진행이 될 때 산업보건 영역에서는 사람은 경계와 감시의 작업을 하게 되고요. 정형화 작업은 로봇이, 비정형 작업은 사람이 하게 되고요. 정형화 사업은 대기업이, 비정형 작업은 소규모 또는 개인 사업자가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된다. 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형 작업은 기계가 하게 되고 비정형 작업을 사람이 하게 됐을 때 이제 우리는 남은 사람한테 리스킬, 업스킬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킬이라면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 교육을 한다든가 이제는 다시 똑같은 일이 아니라 이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되죠. 감시, 보고, 수정, 업스킬을 하게 된다든가 또는 IT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스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리스킬과 업스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기계가 하지 못하고 IT가 하지 못하는 변형계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즉, 동일한 포장을 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주문받아서 포장하는 동일한 일을 대기업과 그리고 디지털리제이션이 된 앞선 기업은 기계가 하고요. 비정형적이고 앞서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 사람이 하게 되고요. 이 사람 중에서도 업스킬이라든가 리스킬이 되지 않은 사람은 더 열악한
비정형적인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 보고서와 또 다른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4차 혁명 시대의 IT와 인공지능을 통한 산업혁명을 가져올 때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시킬지 또는 사람의 일이 어떤 형식으로 변하게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지속적으로 비정형적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을 짜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휴먼 인더 루프 개념입니다. 휴먼 인더 루프의 개념은 원래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그리고 IT를 개발을 할 때 IT를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쓰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IT를 중심으로 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원을 그리고요. 이 원 중에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힘든 부분 중에 IT로 바꿀 수 있는 걸 바꾸고요. 그렇지 않은 건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어떤 한 루프 중에 사람을 넣고 IT를 넣는 휴먼 인더 루프, 머신 인더 루프 이런 개념으로 개발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검진을 하는데 검진을 자동화할 때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일들 중에 사람을 만나고 체열하고 안내하고 이 체열을 운반하고 엑스레이를 안내하고 결과를 입력하고 이런 것들 중에 자동화 가능한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동화 가능한 것은 4차 혁명 시대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 되고요. 이때 일자리가 없어지면 거기 있던 사람을 리스킬, 업스킬을 해서 다시 쓸 거냐 아니면 아닐 거냐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또다시 저렇게 표준화된 업무 외에 변형계에 존재하는 비정형 일을 저분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직업건강이나 산업보건 입장에선 다시 한번 고전적인 산업보건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리스킬, 업스킬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이 4차 혁명 시대에 맞게 업무를 표준화하면 재훈련이라든가 향상된 훈련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리스킬이나 업스킬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분화하고 자동화하는 쪽으로 발전을 할 것이라는 게 이제 보고서의 의견입니다. 결국에 그렇다면 뭐죠? 리스킬과 업스킬이 금방 이루어지는 사람 위주로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건 어떤 훈련된 근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빨리 적응하는 근로자가 필요하게 되니까 결국에 불안정성과 또 혼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립, 개인화, 그리고 자동화 속도에 맞게 산업보건이나 근로자들의 일이 맞춰지는 종속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려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말고도 이런 도시나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변형계에 대한 고려를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변형계에 대한 얘기를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자동차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려면 자동차만 스마트해지면 안 되고 도시의 신호등, 건물, 도시를 다니고 있는 다른 자동차까지 이러한 IT와 스마트 시티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에 잘 적응이 되고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헬스, 스마트 자동차와 서로 혼용이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잘 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디자인이 잘 되어야 사고가 나지 않고 잘 운영이 될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을 때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어디에 가장 먼저 설치를 할까요? 네, 스마트 시티에 하겠죠.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 맞는 도로와 횡단보도가 없는 변형계에는 자율형 자동차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시에서 일하다가 주택가로 가는데 주택가 근처에서는 여전히 자율형이 아닌
인간이 몰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직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개발이 되고 개발을 따라오지 못하는 인프라를 갖고 있는 도시에서는 여전히 과거에 그 비정형적인 도시에서 근무하는 비정형적인 근로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정형이지만 스마트 시티가 완성이 되면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건 이렇게 꼬부랑 길이라든가 언덕 이런 거는 기계가 하기 힘드니까 사람이 하고 있겠죠. 이런 변형계에서 변형계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누가 했죠. 예를 들면 사람이 직접 구두를 만들던 시대와 그 공장제에서 구두를 찍어낼 때 직접 혼자 장인 정신으로 구두를 끝까지 만드는 분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분이 돈을 더 많이 벌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튼 요즘 시대를 보면 누가 더 정형적이고 그 더 많은 돈을 버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변형계라는 걸 결국에는 우리가 굉장히 너무나 앞선 그리고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앞선 스마트한 IT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사람은 변형계로 밀려나서 비정형적인 작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건강한 근로, 건강한 노동이라는 것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보고서와 컨퍼런스의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스마트 시티에서 기존 도시를 이동하는 경계에서 기존 운전자 직업군이 존재하게 된다고 MIT의 솔란 유니버시티 AI 리서치 팀에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더 열악하고 긴장도가 높은 운전 업무를 하게 될 것인가 물어보면 당연히 변형계 지역에서 그 여러 가지 돌발 변수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이 더 열악한 운전을 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경험된 연탄 배달과 골목길을 통해서 사회 발달의 차이가 동시에 존재할 때 생기는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럭이 도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연탄이 배달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트럭이 도달되지 않는 좁은 길목에서는 수작업으로 배달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연탄이 그러니까 소규모로 배달이 되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이 드니까 비정형적이죠. 그러니까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실제 연탄을 난방에 쓰시는 분들은 대도시보다는 언덕이나 좁은 골목에 살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더 많은 요금과 더 불편함을 겪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중심, 사회의 기존 중심에다가 최첨단 IT를 도입을 하게 되면 결국엔 변형계는 더 안 좋은 서비스를 받고 더 안 좋은 서비스에도 더 많은 금융적 부담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게 아까 말한 MIT 솔란 유니버시티의 컨퍼런스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을 준비할 때 IT를 이용한 건강 증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IT의 시스템을 휴먼 인 더 루프, 리스킬, 업스킬의 개념 없이 또는 변형계의 개념 없이 하면 결국엔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를 변형계로 몰아내고 더욱 비정형적인 작업만 만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MIT 솔란 유니버시티 컨퍼런스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업무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플랫폼 노동자 중에 이런 프로젝트 쓰니까 확 오고 저런 프로젝트 쓰니까 확 오고 이렇게 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선후배 관계라든가 또는 기존의 어떤 불안정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될지에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죠. 또는 직무 요구도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불안정한 고용관계는 결국 순간적 과로사항을 받아들이기 쉽게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라이더스 분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처음 라이더스 분들이 들어올 때 내 평생 직업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3개월 안에 돈을 딱 벌고 내가 이걸 자금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순간적인 과로라도 나는 충분히 받아들여서 이 과로를 이겨내서 또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목표를 삼으면 어느 정도 과로까지를 자기가 감당할지 예측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6시간, 20시간까지 라이더를 타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순간적 과로사항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휴식 예측이 어렵고 피로 누적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게 순간적으로 요때만 일을 하고 나올 것이냐라는 개념으로 어떤 직업을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이 온전한 직업으로서의 개념을 가지냐에 따라서도 과로나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스킬드 매뉴얼컬, 어떤 한 노동의 근로에 잘 적응하고 기술력이 높은 근로자가 이제 더 높은 연봉을 받는 시절이 있었고요. 또 뭐냐면 회사에 들어온 지 오래될 때 더 많은 기능과 숙달된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리스킬, 업스킬이 되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새로운 아이템을 받아들이고 순간적인 과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폭발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적응력으로 받아들이면서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한 사람보다 적응력이 빠르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더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 아니죠. 몇 년이 지나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바뀐 게 이제 현재 시대가 되죠. 결국에는 경력직의 효용성이 낮아지는 직업군이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조직 문화를 탑다운 방식으로 있는다든가 우리의 있는 조직 문화를 어떤 이 선후배 관계에 그 종속 관계에 맡겨놓는다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적 지지 단계, 동료의 지지 단계에서 좀 이렇게 어긋나는 입장으로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스킬드 매뉴얼이 아니라 적응력이 많은 사람들이 업무 성과가 높아지고 또 바뀌고 이러한 새로운 조직 문화를 고려해서 우리가 조직 문화에 대한 개발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차 혁명 시대 때 직업 건강을 연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과거의 유해인자와 다른 유해인자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서 노출이 최소화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결국에 비정형화된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나머지 비정형 작업을 사람이 하게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요. 굉장히 잘 짜여진 발전을 사람, 근로자 생각 없이 하게 되면 근로자는 결국에 변형계로 계속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직무 변화와 교육 적응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있을 거고요. 경력직이니까 너는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 적응 기회를 꼭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에는 산업보건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발전 이면에서 이 발전의 아이템을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적응하는 식의 적응시키는 식의 고민을 해야 요즘 4차 혁명 시대에 산업보건, 직업건강 영역 연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